안녕하십니까. 시대를 키우는 시간경제입니다. 11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우편으로 좀 늦게 도착했는데요. 11월 10일 생결생결 그걸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바로 매일매일 쏟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 사이클은 늘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흐르기 때문에 어제가 다시 반복된다는 의미에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글생글입니다. 중고생 경제 논술 생각하며 글쓰기 생글생글입니다. 제1면에 G세대 사로잡는 아날로그 감성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디지털에 익숙한데 아날로그 감성이 뭘까요? 커버 스토리인데요. 연말이 되면 다음의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궁금해집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등장과 이를 보여주는 소비 패턴 변화를 예상을 보며 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그런데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불고 있는 아날로그 로스텔지어, 아날로그의 향수죠.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아날로그 로스텔지어가 향수라는 뜻이죠. 아날로그 로스텔지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말씀드렸듯이 늘 그렇습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사이클은 직선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 그런 내용을 끝났습니다. 그림이 아날로그 로스텔지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GPU, 게임의 칩의 대변신 GPU. 두 번째 치맥회동, 게임의 칩 대변신 AI 시대의 석유가 뭡니까? GPU라고 봤어요. AI 시대의 석유.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 클라우드에 총 26만 장이죠.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최대 14조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는 것이죠. 오픈 AI, 구글, 메타, 아마존 등 세계적 빅테크 기업은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으며 엔비디아 GPU를 실어 담아왔다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풍기 현상을 빚고 있는 GPU는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엔비디아 인공지능 AI 생태계에 동참하게 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없어서 못 산다. AI 학습 필수품이라고 하죠. 엔비디아 패권 무너뜨린 도전자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엔비디아가 경제신문 블록인데요. 경제신문에서 다뤘죠. 엔비디아 젠슨왕이 꼭 삼성과 SK 하이닉스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HBM 9대6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브앤테이크죠.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생계 주니어도 있습니다.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 이라고 나왔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포용적 성장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선 지났죠. 11월 11일자 나온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신부 다시 전화를 해봐야 되겠어요. 목표로 늦게 배달한 것 같아. 신분증 꼭 챙기세요. 한국사 응시 안 하면 무슨 13일 수능 점생 세계는 전자 화면 없는 아이 아날로그만 허용하고 시계는 무슨 말이죠? 숫자에 있는 13일 수능이죠. 오늘 13일 치러지는 13일 치러졌죠. 2026년 대학 수능 수학 능력 시험에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블루투스, 이어폰 등 반입이 금지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고사장에 입시할 신분증과 수험표만 꼭 집착을. 그래서 시계만 전자 화면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하면 된다. 그런 의미로 얘기했군요. 자, 금융위기 일으킨 변동금리 주담대 미국서 다시 확산하고 있다. 변동금리 주담대. 이게 이제 팩트체크가 필요하죠. 미국 집값이 6년새 50% 오르자 금리 인하 기대한 청년들 변동금리 대출 수요 몰렸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50%가 이제 AI한테 물어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국 경제에서는 충격이죠. 미국 집값이 6년새 50% 오른 게 말이 됩니까?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워서 AI한테 물어봤는데 일부 지역 전체적인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팩트를 한번 체크, 크로스 체크를 해서 한번 봐서 그렇지는 않는다. 6년서 50%가 온다는 게 15억이 됐다는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0%가 올랐다는 것은. 하지만 중요한 게 이제 미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 비중을 보겠습니다. 변동금리 2025년 10월에 그래서 갑자기 상승했군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 차이를 보고 은행에서는 한 5년 정도 고정금리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금리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5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점에 변동금리로 가는 시점인데 5년이 지나서 상당히 그 5년 전에 대출을 받았던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된다는 그런 얘기겠습니다.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할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고정금리가 이제 약간 안정적인 걸 원한다. 변함없이 금리를 내겠다는 건 이제 변동금리는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로 질문한 것 같아요. 애니 뉴스페이퍼.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택 시장 거품에서 많이 발발했다. 사례를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택시장 거품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50% 오는 게. 네. 그렇습니다. 많은 걸 좀 생각하게 하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미국 집값이 5년세, 6년세라고 했는데 6년 동안 50%가 상승했다는 것은 굉장히 크게 상승한 거죠. 어떻게 6년세 50%가 상승합니다. 이 정도는 챗 GPT가 아니더라도 근사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이란 아메리카가 세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경제 지표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6년 동안 50%를 상승했다는 게 국내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아주 짧은 어떤 기사 하나가 여기 짧은 미국 집값 6년새 50% 상승했다는 이게 나비 효과를 해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집값 상승폭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6년 전이면은 문재인 정부 때도 시작된 거 아닙니까? 벌써 있고 윤석열 그다음에 지금은 뭐 이재명인데 사실 시그널이 가장 큰 시그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작은 모멘텀 하나가 큰 파장 효과 쓰나미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다시 통찰해 보니까 그런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회인데요. 생각 커버스토리입니다. 손글씨 마니아존 빈티지 제품 손글씨 마니아존 빈티지 제품 큰 인기. 가성비 넘어 경험비 중시하는 시대다는 것이.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국내 최대 닌텐도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G세대의 아날로그 향수는 일종의 간접 체험을 통한 향수입니다. 간접 체험을 통한 노스텔지아 같은 거죠. 무슨 말이냐고요? 1997년부터 2012년에 태어난 G세대가 이제 자꾸 감을 감으래요. 그래서 알파도 있고 그래서 1997년부터 2012년까지 1997년부터 2012년, 13, 14, 15, 15년간의 세대를 97년이죠. 97년이니까 7, 8, 9, 18, 97, 97, 98, 99, 2000. 그러니까 2000, 16년이네요. 16년 태어난 거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G세대라고 하네요. 16년가 G세대가 97년부터 2012년까지 G세대. 아날로그 제품을 많이 써봤다고 할 수 없죠. 자의 눈을 뜨기 시작한 10대 때 이미 스마트폰이 일상화되고 세상이 점점 더 온라인으로 연결돼 경험 또한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옛날 대중가요 등 소셜 네트워크에서 찾아듣고 지금 음악에서 느낄 수 없는 감동을 받으며 아날로그 시대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간접 체험을 위한 향수라는 의미로 베카리어스 노스텔지아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노스텔지아는 향수고 간접 체험으로. 자, 청각, 심취, 촉각과 청각의 심취 여기까지 나오니까 네. 촉각과 청각의 심취. 그 다음에 리트로 리시 아날로그 로스텔지아 리트로 리시. 자, 이것만 촉각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아날로그 향수의 예로 손글씨 열풍이죠.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잠자리에서도 셔츠, 짧은 동영상을 놓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멀리 밀쳐놓고 손글씨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리트로 리세 아날로그 로스텔지아. 아날로그 시대가 지금과 다른 특징은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소통하고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키워드로 정리하면 경험 또는 체험입니다. 여기서 트렌드를 리트로 리셋 복고풍의 재정의라고 합니다. 복고풍의 재정의를 리트로 리셋 복고풍의 재정의 또는 디지털 로스테이지아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시대에 불고 있는 과거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서는 디지털 향수를 느끼는 것 같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글에서는 아날로그 로스테이지아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온라인 디지털 질문을 보겠습니다. NI 이 포인트에 보면은 온라인과 디지털 세상에서 어떤 공허감을 느끼는지 친구들과 질문이 중요하죠. 미래는 질문의 시대입니다. 질문을 누가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나도 아날로그 로스텔지아 취향을 갖고 있을까? 라는 생각. 아날로그 로스텔지아는 지속되는 트렌드일까라는 생각. 아날로그 로스텔지아는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트렌드일까 이렇게 봤습니다. 많이 좀 생각하게 되네요. G세대의 정의, 말로 G세대라고 했지만 97년부터 2012년까지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노스텔지아. 자, 사람 냄새 나는 시간과 공간으로 돌아가고 아날로그 체험이 구매와 트렌드에 실려 잡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셔츠라든지 핸드폰에 빠져있죠. 네.
식당에 가봐도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얘기보다도 각자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상징적이죠. 이제는 리트로 리셋이라는 복고풍의 재정, 리트로 리셋이 뭐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복고풍의 복고풍으로 재정이 한다. 재정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트로 리셋. 유행인 이유는 복고풍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차이점으로부터 리트로 리셋에 대한 경영학 이론의 설명에 이르기까지 분석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일단 디지털이라는 말이 좀 생소했던 처음에 나왔을 때 시장 아주머니가 그랬죠. 디지털에서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시장 아주머니가 디지털이요? 그래서 디지털 그런 아주 아재기 같은 오래된 그런 방송이 나왔던 것 같아요. 생소했을 때. 지금은 뭐 디지털이 너무도 익숙하고 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체험 디지털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향수 마케팅도 진전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경영학 이론은 아날로그 로스테일즈나 리트로 리셋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올해 세계 소비학회 학회지에 ACR 저널에서 실린 과거 중심 광고와 G세대 소비 How Fast Centric ADS Affect Gen Z's Consumption이라고 합니다. 어려워요. Consumption 이런 제목에서 G세대의 간접 체험을 통한 베카리어스 노스텔지아를 보는 G세대의 간접 체험을 통한 향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오고요. 머무는 경험을 찾는 G세대. 우리가 이제 참 그런 생각을 좀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제너레이션 갭 따져보면은 우리 세대만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 경험을 통해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G세대는 1997년부터 2012년에 태어난 G세대라고 합니다. G세대는 그렇지 않았죠. 디지털 세대였죠. 그러다 보니 향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무는 경험. 실제로 G세대는 쇼핑할 때 물건을 사는 때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유통점에 머무는 경험을 즐긴다고 합니다. 현실의 감각과 아날로그적 향수를 더 느끼고 싶어서 상품 검색은 온라인에서 하되 구매는 상품 검색은 온라인에서 하고 구매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오프라인 유통업은 가격 경쟁이 아닌 체류 얼마나 많이 먹는 물건이 아닌 콘텐츠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 팝업 스토어라는 거죠. 팝업 스토어. 그래서 이제 이게 팝업 스토어가 아주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명 스포츠 아웃도어품 브랜드 글로브 트로터죠. 글로브 트로터 예를 들어 볼까요? 다 전부 영어예요. 이 브랜드 매장에 비바람이나 폭풍, 극한 추위 등 최악천후 체험할 수 있는 나쁜 날씨 패딩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수, 방풍, 자켓을 사기 전에 일단 입어보고 이 PT룸에서 그 기능을 테스트해보는 것입니다. 경험해보고 기능을 만족한다면 바로 결제하지 않을까요?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와 다른 것이죠. 자, 여기까지 좀 흥미롭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2000년대 초반에 반영된 미국의 인기 드라마 길모어 걸스를 2016년 넷플릭스용으로 다시 제작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크루스 다이너란 식당이 중요한 공간입니다. 드라마 팬들은 이 식당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젊은 시절 회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시리즈 홍보를 위해 미국 전역에 200여 카페를 크루스 다이너로 탈바꿈시키고 팬들이 현장에서 드라마를 체험할 수 있는 전형적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험 이제 중요하죠. 향수를 느끼는 그렇습니다. 과거 이제 심리학 자료에서 나온 것인데 체험의 중요성이 무엇이냐면 물론 뭐 책에서 들은 거지만 심리학 서적에서 보았습니다. 70세 이상을 예를 들어서 70에서 80세 분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20대, 30대 시절에 실상 이제 과거로 투더 패스트를 한 거죠. 그때 과거 말이라든지 뭐 과거 시대에 젊었을 때에 살았던 그 환경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뭐 전기도 없고 뭐 등잔불을 피고 뭐 이런 시대. 백투더 패스트 했더니 노인들의 활동력이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젊어져도 5년 내지 10년까지 행동도 빨라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좀 심리학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신체 신경이라든지 5년 내지 10년이 빨라졌답니다. 느릿느릿하게 걷던 노인들이 젊었을 때로 회상하다 보니까 행동도 빨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책을 읽어봤는데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체, 뇌가 신업스는 아주 무궁무진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레코드, CD, 판을 이용해서 직직 소리 나고 이런 레코드를 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회상한다는 것은 내가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
했을 때 행동과 신체의 리듬, 뇌가 그 혼란스럽고 또 빨리 움직여주는 이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일요일 아침입니다. 미래는 질문의 시대라고 NI의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AI로 발전하면서 AI도 아날로그적 감성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쇼핑 공간에서 머무는 체험을 해봤다는 친구들과 공유해보자. 향수 마케팅 사례를 찾아보자. 여기 이제 트렌드죠.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에서도 자기 회사 제품을 그냥 광고로 가 아니라 체험해보는 공간, 그 공간을 마련하면 매출이 증가되지 않을까, 이런 통시화를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많은 어떤 영감을 주고 그렇습니다. 자, 유승호 한국경제기자 경제놀자 보겠습니다. 손흥민 연봉 K리그에 다 50배라고 합니다. 비싼 몸값의 비밀을 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역대 계약의 톱5로 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연봉 오타니 쇼헤어 7억 연봉이 자, 특급 스타 높은 연봉은 왜 압도적인 실력으로 관중을 불러모아 평범한 선수들로 대체 불가능하다. 유튜브 등 전파, 시청자 무한 확대. 왜 스타 미용사는 없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 제공 한계 생산 비용이 많이 들을 수밖에 실력과 보상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스타 미용사는 많죠? 네. 준호해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비교를 이렇게 잘했어요. 특급 스타 높은 연봉 왜일까? 압도적인 실력으로 관중을 불러 모았고 평범한 선수로 대체 불가능하다. 자, 올해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MVP를 차지한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몸값은 무려 3억 약 4,707억 원이라고 합니다. 얼마죠? 약 무료 몸가는 4,700억. 계약 기간이 12년으로 길지만 총액 기준으로 메이저리그 투수 역대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스타들의 몸값은 상사를 초월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 손흥민 연봉도 1,152만 원, 약 166억이라고 합니다. 연봉이 166억으로 한국 프로축구 K리그 선수들 작년 연봉 3억 5천 정도에 5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슈퍼스타의 몸값은 왜 그렇게 비쌀까? 상상을 초월하죠. 손흥민이 연봉이 170억이에요. 1년간. 그리고 세계 메이저리그 월드스타 MVP를 차지한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몸값은 4,700억 원. 와, 약 4,700억. 와우, 그렇습니다. 4,700억, 약 4,700억. 손흥민은 약 166억 원. 경제학이 이제 좌우되는 거죠. 야마모토 요시노부 일본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 불가능하다. 대체 불가능한 실력자. 미국 시카고대 경영학자 교수였던 션 노제는 1981년 발표한 논문 슈퍼스타의 경제학에서 소수의 특급 스타가 압도적으로 높은 소득을 얻는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했다. 그런 슈퍼스타 현상이 나타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죠. 첫째, 슈퍼스타는 대체 불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슈퍼스타를 제공하는 제야 서비스는 여러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하고 한 단위 추가로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즉 한 개 생산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야 한다는 것이죠. 야마모토의 투구는 경기장에 물론 TV, SNS,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볼 수 있다. 그의 경기를 새로운 소비 한 명에게 더 보여준다고 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 스타 미용사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밌네요. 슈퍼스타 경제의 두 가지 조건은 이런 현상이 스포츠와 연예계에 두드러진 이유를 설명해준다. 스포츠와 연예계는 대체 불가능한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사람이 종종 등장한다는 것이죠. 또한 운동 경기와 영화, 음악 등 추가적인 비용 없이 거의 무한대로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직업과 비교해보면 이런 차이를 명확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미용사는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많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용사의 노동과 미용 재료 등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한계 비용이 많이. 그렇죠. 미용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렇지만은 대체 불가능한 실력자는 불가능한 건 맞습니다. 미용사랑 대체 불가능 이런 미용기술. 하지만 슈퍼스타를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소비할 수 있어야 하고 한 단위로 추가적인 생산이 드는 비용인데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깝다는 거.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한정적이지만 우수한 미용사는 있지만은 일본은 같습니다.
대체 불가능하다. 훌륭한 미용사도 이 사람의 실력을 뛰어넘을 수가 없지만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 결국 두 번째에서는 한계 생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지만 이 슈퍼스타는 한계 생산 비용이 제로에 가깝다. 것을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런 한계 효용 생산 비용이 제로에 가깝다. 대체 불가능 전파를 전 세계 전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슈퍼스타의 실력과 운이라는 거죠. 네. 슈퍼스타 현상은 일견 불공정해 보이기도 한다. 실력과 보상을 꼭 정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로골프에선 불과 한타 차이로 승부가 갈려도 우승 상금 준우승 상금은 서너 배씩 많다. 그러나 프로 세계에서는 작은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잉글랜드 프리미어에서 활약한 이영표는 저저 생각이 내가 된다 해서 똑같이 90분을 뛰는 선수들이 연봉이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지만 승부의 세계에서는 0.1%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특급 선수들이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를 설명했다는 것이죠. 먹튀 비판도 있다. 고연봉을 받자마자 경기력을 급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타 반열에 일단 오르면 더 잘해야 할 인센티브는 민감하다. FA 자유 계약 선수가 되기 직전까지 잘했던 선수가 계약 후 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또 슈퍼스타들은 많이 영입한 팀이 늘 우승하지 않는다.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승자 독식의 슈퍼스타 경제가 난 양극과 불평등을 해결할 숙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질문 볼까요? 슈퍼스타 현상이 나타나는 유한 두 가지 조건 보죠. 슈퍼스타 대체 불가능성이다. 슈퍼스타를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여러 사람들과 한꺼번에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게 무슨 야구 메이저리그 스타가 4,700억 원에 가까운 연봉이 4,700원인데 말이 안 돼. 하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 경제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그 투구를 보기 위해서 미국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거죠. 이 투구를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나 전 세계 에스키모나 파피아노균이나 요 장면을 보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슈퍼스타가 던지는 투구 한 편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거를 이제 공짜로 보여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경제가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여기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별 차이가 없는데 또 그래서 이영표 얘기까지 들어냈습니다. 0.1%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런 다듬어진 완벽함이 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한계 효용 비용이 제로이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되고 질문까지 한계 효용 개념돼서 이렇게 합니다. 가장 이제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슈퍼스타는 높은 연봉을 왜 일까? 왜 미용사는 없을까라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죠. 결국은 한계 효용 비용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 경제적으로. 저도 굉장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실력과 보상 정비를 하지 않는 사례를 찾아봅니다. 이거 이제 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재미있네요. 보니까. 자, 시사 이수 찬바토른다. 카페 중국 손님은 안 받겠다. 입장을 존중해 하나 찬성은 다수 고객에 필요한 조치이다. 영업의 자유 보장돼야 된다 하고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찬반 여러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됐죠. 그래서 중고생의 생글생글이 생각보다 생각한 게 진짜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표현적 문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학 산책입니다. 김영진 좋은데 강사인데 금융시스템 선진국은 자본주의, 신흥국은 은행의 자본시장, 신흥국은 은행의 역할이 크죠. 선진국은 자본시장, 신흥국은 은행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나왔네요. 4111대 나온 것 같아요. 현실에서 금융위기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금융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구성 요소, 금융 시스템의 키는 시장 중심과 은행 중심, 전업주의와 협업주의. 가볍게 기억해 두세요만 들어가겠습니다. 뭘 기억하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중심 제도는 자금의 공급자와 자금을 빌리는 기업이 상대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은행에 통하지 않고 주식 채권을 발행해 자금 조달하는 방식이다. 시장을 통해 자금 배분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주로 단기 성과를 중심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므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에 비해 은행 중심 제도는 은행이 기업과 상호주의를 보유하거나 장기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기업 감시 측면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자, 신용 좋은 사람일수록 대출 금리가 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대출과 금리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신용이 좋은 사람, 대출 금리가 싼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주 그래서 현대는 신용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능에 나오는 금융.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대출은 경제 활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출이 무엇인지, 금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나누는지를 알고 있다면 수능의 비문학 지문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능
이 문학 지문이죠. 실제 실생활에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글쎄요. 대출은 크게 요것만 보겠습니다. 세 가지는 첫째는 신용대출입니다.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자, 가장 오래된 형태의 대출이죠.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개인이나 법인 등에 빌려줍니다. 둘째는 담보대출입니다. 신용대출만으로 빌려주기 어려운 금액이나 신용이 확인하기 어려운 때 담보대출을 해주는 것 같아요. 글자로 보죠. 담보대출, 신용대출 다음에 담보대출. 담보대출입니다. 세 번째는 정책대출이네요. 정책대출입니다. 정부가 서민이나 특정 산업에 돕기 위해 나누는. 자, 이렇게 첫 대출은 신용대출, 두 번째는 담보대출, 세 번은 정책대출이라고 보십니다. 자, 첫 번째 신용대출, 담보대출, 정책대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가 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첫 번째는 뭡니까? 신용대출, 전통적이죠. 대출입니다. 두 번째는 담보대출이죠. 담보대출. 세 번째는 정책적으로 정책대출. 뭐 이렇게 가볍게 세 가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냈어요. 그리고 대출금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그리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재밌네요. 이거 좀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한정적이네요. 자, 주요 대학, 인기 대학의 트렌드 분석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알아야 되나 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확률의 직관적 오류라고 합니다. 확률을 동전 나왔던 몇 번째 뒷면인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즉흥적인 즉흥적인 임프롬프트죠. 임프롬프트. 젠슨 왕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로부터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이재용 30일 지난 30일 서울 깜부치킨에서 맥주잔을 들고 건배하고 있다. 임프롬프트 즉흥적인 임프롬프트라고 합니다. It began with the toast of the beer or fried chicken at the modest Seoul East, followed by 있습니다. 그래서 임프롬프트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임프롬프트 유래인 인을 안에 프롬프트 뜻을 준비함으로써 즉시 할 수 있다는 의미란 뜻입니다. 즉흥적인 임프롬프트. 치킨과 맥주를 파는 이 식당은 젠슨 황이 즉흥적으로 격식업 대회를 제안하면서 엔비디아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The fried chicken and beer pub was chosen by NVIDIA after Jensen Huang suggested 주장했다는 것이죠. 제안했다죠. Impromptu 즉흥적으로 informal meet up for the conversation.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네. 자, MBC 기자입니다. The fried chicken and beer pub was chosen. 선택됐다. 동사가 중요하죠. chosen 선택됐다. 누구에 의해서? NVIDIA after Jensen Huang 제안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임프롬프트 즉흥적으로 informal meet up for the conversation. 치킨과 맥주를 파는 이 식당은 젠슨 왕이 즉흥적으로 격식 없이 제안하면서 엔비디아 선택한 장소였다. 깜부치킨 얘기죠. 이날 그곳을 이제 지나가게 됐었는데요. 뭐 취재진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 이제 거기 사람들이 모였지 알고 봤더니 젠슨 왕이 즉흥적으로 제안한 깜부치킨이 상징적이죠. 그랬던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I was English teacher. 뭐 이런. 자, 과학자 놀자입니다. 인공눈 시대에 상큼 왔다. 실명 환자 전자칩 이식. 전자칩을 이식해서요. 시력이 되살아 났다는 거죠. 와우. 원더풀. 와. 진짜. 누가 생각났는데 심청이 생각나서 심청이 울고 갑니다. 심청전. 전자칩을 이식해서 눈먼 아버지 위해서 임당수에 빠져들어간 심청이 생각납니다. 심청 생각네. 임당수. 전자칩 이름은 임당수 전자칩. 이러면 좀 오래 기억나십니까? 전자칩 이식을 통해서 심청의 아버지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시대에 상큼 다가왔다. 이것은 다르지만 노인성 기억해도 노인성 황반 변성이라고 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눈의 망막 중심부에서 시각세포가 파괴돼 저하되고 심할 경우 미국 스탠퍼드 영국대학에 빠른 프리마라는 칩을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전자칩 시대가 도래됐다는 건 사실은 맞습니다. 수능 대학문술 다른 적과 비해서 당할 수 있다. 자, 마지막 3일 이거 이제 수능 전이죠. 이미 지났고. 자, 덧없는 권력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오지만 디아스. 고대의 나라에서 온 영자들이 만난 적이 있네. 그가 말하기 거대하지만 몸통 없는 두 다리 이 석상을 사막에서 보았다. 근처 모래 위에 부서진 두상 반쯤 묻혀있는데 찌푸린 얼굴, 주름진 입술, 독선적인 냉소가 감도는 걸 보니 조각가가 그의 열정을 잘
읽었구나 싶었다. 그 열정이 주인을 따르던 손과 심장을 뛰어넘어 생명 없는 돌의 세계저 곁에 살아남았다네. 그리고 받침대 위에 이런 글이 적혀있다. 내 이름은 오지만디스야. 오지마. 왕중의 왕. 너희 강대한 자들아, 나의 위협을 보라. 그리고 절망하라. 그 옆에 아무것도 없었다. 뭉툭하게 삭아버린 엄청난 잔해의 주위로 끝이 없고 황량하게 외로움 모래 볼뻔에 머리까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가냐. 오지마. 오지만 디아스라고. 오지만 디아스. 기억하겠죠? 한번 가면 오지만 디아스. 3000년 전 절대 권력자 오지만 디아스가 역사 속에서 수많은 강대한 자들에게 자기의 위협을 보고 절망하라고 외쳤지만 그는 산옥 한복판에 버려진 채 머리가 부서진 석상 신세로 누워있다는 것이죠. 남아있는 것은 그의 찌푸린 얼굴과 오만한 표정, 담겨낸 조각가의 기술뿐이다. 아무리 강력한 지도자도 언젠가 종말에 맞고 결국 사막의 잔해로처럼 잊혀지게 된다. 오지만 디아스 역시 자신의 이름이 생긴 익명의 조각가보다 못했고 거만한 문구로 남은 비극적인 운명을 어찌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오지 말라고. 오지만 디아스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르네상스의 책 기생품으로 만들다. 자, 1450 독일의 인쇄술에서 책 수요 폭발하고 있죠. 바젤 파리 주변 인쇄술 확산. 자, 오늘의 한글 교실을 삽니다. 밥 한번 먹자. 남발해서는 안 되는 까닭이에요. 상황에 따라 침묵으로 수행으로 바뀌고 말을 갖다 둔 위아래 따라서 다르다. 야, 우리 밥 한 끼 먹자. 이게 무슨 상황이야? 뭐라고? 밥 먹으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게서 이제 보통 쓰는 말이죠. 밥 한 번 먹자라는 직장같이 위기질서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 나왔다면 얘기가 달라진 단순한 친교문, 수행문으로 바뀔 수가 있다. 수행문이란 어떤 평가나 판단을 규정하는 행정문. 부담되죠? 야, 우리 위기질서가 있는 밥 한 끼 먹자는 거. 엄마의 지속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엄마, 아빠, 나 여기 나왔어. 이것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오늘의 한자 선언은 안이불, 구할구, 심한심, 풀해서 불구, 심해. 깊이 있는 해석을 구하지 않는다. 책을 읽으면서 깊이 알려고 하자. 무슨 뜻이에요? 오류 선생이나 깊이 있게 해석을 구하지 않는다. 책을 읽으면서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도연명은 중국의 동진 후기의 남조 송대초기까지 살았던 전원실이다. 오류 선생이라고 불렸으며 육조시대 들어서 귀걸에서 심상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써봤는데요. 불구가 심하다. 아니불, 구할구, 심하심, 풀에. 깊이 있는 해석을 구하지 않는다. 스킵해보겠다. 자, 이 문제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불구가 심해. 너무 심해진다. 너무 알려고 하면 다쳐. 불구가 된다는 말이죠. 너무 알려고 하지 마라. 알면 다친다. 이렇게 하면 돼. 너무 알려고 하지 마. 그러면 다쳐. 불구가 된다. 아주 불구가 심해져. 알려고 하면 다쳐. 불구 심해라고 한다. 깊이 책을 너무 알려고 하지 마라. 자, 이 문제만 풀고 오겠습니다. 불구 심해로 이제 정리되겠습니다. 우리말로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하는 3차원 3D 게임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인공지능 AI의 필수품으로 변신한 이 제품은 뭘까요? CPU, LMM, 2번 찍었습니다. GPU. 1번에 2번. 정답 맞았습니다. 한 문제만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시대를 키우는 시큰 경제였습니다. 시큰 경제에서 일요일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오늘은 좀 편안한 휴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see you tomorrow.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